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마치 대나무를 쪼갤 때 칼을 대기만 해도 쭉쭉 쪼개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세를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미 한강 이남으로 들어섰고 강화에서도 잇따라 지금까지 모두 6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화도는 정부가 당초 정했던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인 터라 돼지열병이 방역대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의 농가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도 모르고 현재로서는 북한에서부터 넘어왔을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책으로 막힌 휴전선까지 넘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현재로선 사람에 의한 전파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또 백제문화제 등 가을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양돈을 가장 많이 하는 홍성에서까지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만일 방역에 실패하면 축제가 악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전염 경로에 방역망을 치고 철저히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에 이어 인천까지 확산되면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뉴얼을 뛰어넘는 수준의 방역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곳곳에서 지역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시작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양돈 지역인 홍성군까지 지역 축제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천안에서 검사들을 만나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 장관의 방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와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경찰 정책, 주민안전, 교통관리, 특별사법 등 4개과 6개 팀 체제가 적절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관련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서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승용차를 훔쳐 음주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노렸는데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포 LNG 발전소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대형 LNG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 전민동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는 이전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춤을 주제로 한 국내 최고의 축제인 흥타령 춤축제가 천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의 각종 춤과 우리 무용단들의 다양한 춤 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어제 저녁에도 강화에서 6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나왔죠. 이 경기도에 이어 인천까지 확산이 되면서 충남의 대응 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가 이례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돼 매뉴얼을 뛰어넘는 수준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축질병을 이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건 3년 만으로 현 상황이 사회 재난 정도로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네. 본부 구성 뒤 처음 마련된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는 전국 1위의 양돈단지인 충남이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소독과 차단 그리고 철저한 통제만이 대책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예, 이 당국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그제와 어제 우리 지역에서도 돼지 폐사 신고가 잇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제 천안의 돼지 가공업체에서 폐사한 5마리는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도 보령의 한 양돈 농장에서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역시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는 고강도의 차단 방역을 위해 정부의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잦아드는가 싶다가도 이 확진 농가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곳곳에서 지역 대표 축제들이 시작돼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오는 28일 개막을 앞둔 백제문화제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에서 9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방역을 강화하면서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기도와 인접해 충남 방역의 최전선인 천안에서도 흥타령 축제가 개막했고 금산 인삼축제와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등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이 이번 주 줄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이 경기도는 방역을 이유로 대부분의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과는 대조적인데 특히 국내 최대 양돈 지역인 홍성군까지 지역 축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홍성군조차 내일로 예정된 역사 인물 축제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홍성군은 축제 관련 예산을 많이 썼는데 지금 취소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근까지 내려왔다면 취소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남도가 최고 수준의 방역을 강조했지만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지역 축제들이 이번 주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방역에는 더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예, 양돈 농가들은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또 축제를 치르게 됐군요. 축제 참가자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천안에서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요.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천안지청을 찾은 가운데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가 진행됐는데요.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퇴근하던 중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과로로 쓰러져 숨진 이상돈 검사가 일하던 곳입니다. 조 장관은 이상돈 검사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평검사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고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과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예,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천안지청 앞에서는 집회가 잇따랐다면서요. 네, 천안지청 앞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에선 조 장관이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점을 주요 집회 참여 이유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두 차례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다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돼야 할 검찰 개혁이 법무장관 때문에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사비 백제대왕 숭목전이 준공됐습니다. 시조 온조왕을 비롯해 백제 사비시대의 성왕,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등 6분 왕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백제왕조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은 26일까지입니다. 3.1 평화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충남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윤봉길 의사의 뮤지컬 워치가 오늘은 오후 7시에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10월 2일에는 예산문예회관에서 잇따라 공연됩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와 페스티벌을 결합한 제5회 청소년 나비 한마당이 오늘과 내일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150여 개 부스가 설치되고 상상, 융합 테마존, 기획, 경연, 특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충청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도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은 도민관협치 홈페이지에 충남도가 묻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오늘과 10월 17일 두 번에 걸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 건강백세 노인대학 건강강좌를 진행합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올바른 식생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절건강관리 등의 특강과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홍성군이 10월 17일까지 건강도시 홍성 엠블럼을 공모합니다.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응모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문학관이 풀꽃 시인으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 제4회 문학 콘서트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7시 대전문학관 야외문학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문학 콘서트에서는 풀꽃,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사는 법 등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을 쓴 나태주 시인이 출연해 문학과 작품 세계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조도영 작가가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을 배경으로 한 능수의 사랑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과 천안 흥타령을 모티브로 해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빚은 장편 동화집입니다. 홍성군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제2회 홍성 국제 단편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에는 영화제 초기 발전 단계에 맞춰 작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주목할 만한 단편영화를 선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충남도서관은 오늘 오후 7시 30분에 계단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칩니다. 제28회 대전 기동미술인 정기전 이마소서전이 대전 중구문화원 제2전시실에서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고 금강미술대전 수상작가전은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모리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금산 등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4.19 혁명을 겪었고 한일 굴욕회담 반대운동을 펼치며 껍데기는 가라를 외쳤던 부여 출신의 신동엽 시인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신동엽 시인 50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인 28일과 29일 부여 신동엽 문학관에서는 가을 문학제가 열립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신동엽 시인 50주기 가을 문학제와 관련해 신동엽 기념사업회 김형수 상임이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수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행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예, 조금 바쁩니다. 예. 예, 껍데기는 가라, 또 금강, 이 작품의 민중의 시대적 저항 정신을 담았던 신동엽 시인이 이제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됐는데요. 먼저 신동엽 시인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 신동엽 시인을 흔히 이제 남한 최초의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마도 이제 껍데기는 가라가 대표적으로 준엄한 작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혁명과 투사 뭐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저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 연민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4.19를 대표하는 시이니까 4월의 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4월이라고 하면은 앞에 3월이 있고 뒤에 5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3.1절, 4.19, 5.18, 6월 항쟁 이렇게 이어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인 건데 네. 이제 그 방향성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문익환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최근 남북 관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39살에 죽었으니까 짧은 생을 살았는데 후세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시인.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신동엽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요, 1959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네. 1959년이 가수 이미자가 데뷔한 해입니다. 네. 19순정 불러서, 그래가지고 이제 1964년에 동백아가씨를 불렀는데, 저 신동엽 시인하고 시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1959년도에 데뷔해서 1964년에 껍데기는 가라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인데 다만 이제 신동엽 시인이 데뷔한 그 다음 해에 4.19가 일어났으니까 예. 신동엽 시인은 그 시대에 민족 지성사를 가로질러 갔죠. 예. 문단 데뷔해서 10년 동안 그 학교 교사를 했던 것 말고는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또 이 신동엽 씨는 그 후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는 많이 그 가리워지는 그런 시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금지된, 판매 금지당한 시인이었습니다. 예. 그 신동엽 시인은 이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고 또 허구성을 비판하는 많은 시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대표적인 작품은 껍데기는 가라고요. 그 작품을 놓고 이제 김수영 시인이 말하기를 김소월의 가락에 이육사의 영혼을 담았다. 이제 이렇게 평했어요. 김소월의 가락에 이육사의 영혼을 담았다. 영혼을 담았다. 거기 보면은 이제 껍데기는 갈아 보면은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갈아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예, 4.19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때.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알맹이를 1967년에 다시 실었어요. 그 시가 장편 서사시 금강입니다. 예. 무려 한 4,800행에 이르는데요. 그 시 외에도 이제 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유명한 작품으로는 산의 언덕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 껍데기는 가라에서 알맹이와 껍데기의 그 이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내포하는 뜻. 그 껍데기는 신동엽 시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게 어떤 거냐면은 네. 힘 센 자가 힘 약한 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처지가 외세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조정당하고 침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무력, 외세의 폭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등에다 뒤집어 쓰고 이제 호령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껍데기라고 부르고, 네. 그냥 순결한 흙을 파고, 농사 짓고, 네. 그때는 이제 농경문화 시대니까, 그러니까 향기로운 흙가슴을 가지고 있는 삶, 뭐 이제 이런 것을 알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 알맹이의 힘이 껍데기의 힘보다 더 세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신동엽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시인의 시적 저항 정신이 더욱 확고해졌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그 한일 군류회담이 있을 때예요. 네. 이제 그 한일 군류회담 그 배후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있었고, 이제 그 한미일 삼각체제가 이제 준비되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이제 강자가 약자를 조절하는 뭐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시대에 썼던 시들이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 시들이 하도 단호하고 준엄하니까 이제 신동엽 시인은 아주 무서운 시인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신동엽 시인 저도 이제 문학관에 가봤는데 이분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윤동주 시인 비슷한 그런 그 분위기가 풍기는 분 아주 그 미남이시고 그렇죠. 예. 이 동학 농민운동을 주제로 한 서사시 그 금강을 통해서 그 민중의 저항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금강이라는 작품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금강은 장편 서사시고요. 그 한국 최초의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이제 본격적인 문학 작품입니다. 네. 사실은 친구들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시가 그렇게 길면 어떻게 읽느냐. 네. 짧고 예쁜 시를 써서
그 유명해지고 상도 타고 그러면 좋겠다. 뭐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이제 상관없이 그 작품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 놓고 보면 지금 그 금강이 가극이 돼서 서울 공연과 평양 공연을 한 유일한 작품.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꽤 긴 분단 시간 동안에 한 작품에 동일한 작품이 그 서울과 평양에서 함께 이렇게 발표된 뭐 그런 최초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시에 담았던 신동엽 시인, 그 출생지가 이제 부여인데, 부여에는 시인의 생가하고 문학관이 지금 있죠? 예. 그 신동엽 시인은 그냥 부여 출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네. 부여 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여에서 태어나서 그 객지로 학교 가서 객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끝없이 부여를 자기 삶의 거점으로 해서 그 부여에서 살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신동엽 생가에 오면은 신동엽 시인이 그 작품을 맨 처음에 착상한 장소들, 그러니까 옛날 풍경들도 꽤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동엽 시인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문학관은 거의 박물관 수준의 생애의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인이 돌아가신 지도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이번에 이제 고인을 회고하는 가을 문학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28일과 29일 날 가을 문학제를 하는데요. 예. 이번 행사에는 군수, 유족, 뭐 이제 이런 분들 외에도, 홍보대사 맡고 있는 문성근,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특별 격려사를 하고, 네. 한국 작가회의,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 양 단체의 이사장님이 함께 와서 함께, 인사를 합니다.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의원도 오시고, 네. 중앙대 부총장 소설가 방현석 씨도 오고, 주로 이제 이런 분들, 와서,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인 인사들이 부여에 모이겠네요, 이번에. 예. 이 가을 문학제, 이 신동엽 시인을 회고하고 그리워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죠? 예. 제 1부는 50주기 공식 행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동엽 문학관의 명작을 남겨준 뭐 이제 건축가 승효상, 화가 이목상 뭐 이제 이런 분들한테 감사패도 전달하고, 네. 그 다음에 제 2부는 문학제로서 신동엽 문학상 수상 작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와서 시낭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로시인 이동순 선생님 노래 공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신동엽 문학관이 승효상 선생의 작품인가 보죠? 예. 예. 이번 가을 문학제 외에도 신동엽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제 50주기를 맞아서 고인의 작품을 주제로 한 오페레타, 또 시화전, 이런 또 책 출간 등 각종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요. 예, 사실은 신동엽 50주기 행사는 4월에 시작돼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행사는 신동엽 시그림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그림전요? 예, 신동엽 시그림전인데 단순 시화전이 아니고, 예. 대산문화재단에서 이제 특별 기획을 한 건데요. 현재 한국 화단을 거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젊은 분들, 뭐, 예. 강병구, 김선두, 박동진, 박영근, 장현주, 최영, 이런 분들이 이제 신동엽의 시를 순수 회화로 표현한, 그러니까 융복합적인 작품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에 시기를 써놓는 게 아니라 시를
회화 네. 작품 자체로 표현을 해놓은 거다. 예. 그리고 시극도 있습니다.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을 대학로에서 10월 2일에서 6일까지 공연을 할 겁니다. 예. 이번에 그 백제문화제도 같은 시기에 열리는데 부회에 가시는 분들 이 신동엽 문학관도 좀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장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시간은 9월 28일과 29일 오후 2시고요. 예. 장소는 부여인데 부여가 고대국가 수도여서 이름이 크지만 사실은 읍소재지니까 그냥 오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 터미널에서 군청 사이에 있는 신동엽 문학관에서 지금 그런 행사들이 열릴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엽 시인 50주기 가을문학제와 관련해 신동엽 기념사업회 김형수 상임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경기 남부 뚫리면 충남북도 위험, 금강일보는 충남 양돈농가 타격 불가피란 제목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의 ASF 방역망이 뚫리면 충남 전역이 심각한 위험에 놓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돈 술에 쫓겨 예술 잃는 대흥동이란 기사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술단체들이 하나둘씩 터전을 뜨려는 움직임을 보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제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